네, 세 번째 키워드는 tariffs are a tax 보겠습니다. 관세는 세금이다라는 뜻인데 디지털 광고판으로 캐나다가 대미 외교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캐나다가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직접적인 광고판을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길가나 아니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배너 광고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올리면 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무늘게 되는 건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에 가까운 근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리쇼링이나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항의를 해라, 트럼프에게. 그러면 관세를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낮추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저는 아주 잘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 부담을 정면으로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짜게 된 거고요. 이 문구는 사실상 이제 관세의 실질적인 비덤의 주체를 미국 소비자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를 사실상 미국 산업의 보호 주체를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수입품의 가격 상승 이꼬로 그다음에 물가 상승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정말 요거를 실질 구매력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캐나다는 이거를 디지털 광고판을 공개함으로써 당신이 지불하는 물가 소비가 상승 그간의 이제 세금이다라는 프레임을 미국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프레임을 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의 세금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대중에게 감정을 직결하는 약간 감성 호소의 어떤 전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텍스라는 단어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한 어떤 이런 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걸 전략적으로 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수라는 성향의 유권자일수록 세금에 대해서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을 짜고 있고 캐나다는 관세를 어떤 세금이라는 언어로 바꿔서 트럼프에게 어쨌든 조치라는 자유주의 언어로 바꿔서 소비자 착취로 전환시킨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동맹국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공개 저항 심리를 또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심리에서 캐나다는 그동안의 어떤 조용하고 절제된 외교를 약간 양반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번 디지털 광고 스타일은 공격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스타일을 하는 이례적인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게 그동안 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의 어떤 여론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선거 프레임에도 이게 하면 이제 아마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캐나다의 이번 캠페인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자 자국에게 하는 어떤 해롭다는 인식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싸운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지? 그렇게 하면 이 이문을 유도하는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경제 분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참고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키워드로 잡아주셨던 tariffs are a tax라는 그 문장 자체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트럼프식으로 봤을 때 권위주의적인 이 행태에 대해서 캐나다식으로 좀 반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두 나라가 디지털 공간에서 펼치는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고 부르죠. 이 레지스탕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두 나라의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책을 꾸려나가게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것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캐나다는 사실은 이제 이중 전략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관세 확대에 맞불 전략도 많이 하겠지만 여론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음모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국내 여론조를 많이 합니다. 캐나다가 이제 미국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중국 편을 든다. 외국 정부가 미국 성전에 개입하고 있다. 음모론적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관세를 애국심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캐나다에 종속되지 않는다. 관세는 우리 제조업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식의 많이 하다 보니까 캐나다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관세가 이런 세금이다라는 시즌2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창의적으로 타겟팅된 관세를 많이 하고 있고요. 틱톡이나 X나 유튜브 쇼츠 같은 활용이나 밈 같은 걸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WTO나 이제 USMCA 같은 제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WTO가 이제 힘이 없지만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대미 수출이 다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관광을 가지 말자라든가 어떤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전도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심리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미국들이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걸 하고 있어서 바이 캐나다 같은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 말자, 불매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미국이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직접적으로 반응하면, 왜냐하면 국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미국이 꿈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이제 미국이 조금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식의 방식들이 어느 정도 먹힌다고 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관광산업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서 미국의 어떤 유권자들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설득을 하고, 유권자들 표가 이런 것들이 하면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은 관세를 권위적인 통제로 상징을 하고, 캐나다는 관세를 민주적인 레지스트나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부딪힐 경우 오히려 저는 캐나다가 좀 더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를 들고 무역 전쟁이 아닌 정신 전쟁으로 벌일 경우에 오히려 캐나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전쟁은 좀 재밌게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살펴봤고요.